네,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클래스 정의를 조금 들여다보죠. 원래 이제 그 객체라는 것을 선언하기 전에 그 객체의 속성과 그 다음에 함수를 정의해 놓는 것을 클래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곳에 이제 텔레비전 객체가 있다고 쳐요. 텔레비전 객체가 있어요. 자, 이 텔레비전 객체가 갖고 있는 속성과 동작이 있을 겁니다. 자, 속성과 동작은 구체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어떠한 속성을 포함하고 있는지, 어떤 동작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정의해 놓은 그것을 클래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클래스가 정의가 되면 그 클래스에 따라서 텔레비전의 객체를 여러 개 정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 객체라는 것이 채널 번호가 있고요. 볼륨이 있고요. 전원 상태가 온오프로 정의가 되어 있다면 요걸 속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켜기, 끄기, 그 다음에 채널 변경하기, 볼륨 변경하기를 동작이라고 정의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요건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자, 이 클래스가 되면 이 클래스를 가지고 영인의 텔레비전도 객체를 만들 수 있고요. 철순의 집 텔레비전도 객체를 만들 수 있고요. 우리 집 텔레비전도 객체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객체들은 다 동일한 속성과 동일한 동작이라고 하는 함수를 갖게 되는 거죠. 다만 그 안에서 어떻게 동작하고 있느냐는 각 객체마다 다른 값을 갖고 있겠죠. 볼륨은 영인의 것은 10이고 철순의 것은 15로 세팅할 수도 있고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꺼놓을 수도 있고 켜놓을 수도 있고 이게 다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클래스를 정의해 놓은 것을 이와 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죠. 채널, 볼륨, on이라는 변수를 정의해 놓고요. 속성으로 메소드는 turn on, turn off, change 채널, change 볼륨 등의 메소드로 정의해 놓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변수와 메소드를 포함하는 클래스를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작성을 하면 됩니다. 우선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요.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사용한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붙입니다. 클래스 이름을 아까 전에 TV 클래스라고 하면 TV 클래스라고 이름을 쓰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콜론을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들어가야 되는 메소드는 언더 init 언더입니다. 이건 항상 들어가 있어요. 모든 클래스가 요 첫 번째 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이게 생성자라는 거예요. 생성자. 즉 객체를 내가 만들 때마다 초기화를 하고 메모리를 할당하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여기 항상 들어가요. 그리고 그 메소드의 파라미터 중에 항상 같이 들어가는 셀프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 셀프는 뭐냐면 나중에 이 클래스를 가지고 어떠한 그 객체를 선언하게 되면 그 객체가 결국 이 셀프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영인의 TV를 정의를 했다.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그럼 그 영인의 텔레비전의 그 객체는 셀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셀프는 이 클래스를 통해서 정의한 객체가 셀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콤마하고 내가 초기화하고자 하는 파라미터들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는 메소드를 정의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클래스 카운터가 있죠. 클래스 카운터라고 해서 카운터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이건 객체가 아닙니다. 아까 했던 설계도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생성자는 def 한 다음에 언더 init 언더 self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self라고 하는 객체의 .count, 즉 이 카운터 안에 이 객체 안에 count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 거죠. 속성이 있는 겁니다. .count는 0으로 초기화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메모리를 활당하고 그 다음에 .count라는 것을 초기화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셀프 카운트 값은 즉 카운터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선언하고 그게 선언되면 그 안에 내부 속성의 카운트라는 값은 0으로 초기화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그 밑에 메소드를 정의한 거죠. 인크리멘트라는 메소드를 정의해서 그 내 객체에 대한 인크리멘트를 하게 되면 1만큼 self.count가 증가하도록 만들어라 라는 메소드를 정의한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요걸 한번 여기로 보죠. 여기 보면
클래스 카운트라고 하고요. 카운터라는 클래스를 만들고요. 그걸 가지고 def, 그다음에 under init self라는 항상 객체의 그 자체를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self를 만든 다음에 self.count 하면 그 객체 안에 들어가 있는 count라는 속성을 갖게 되고 그 속성의 값은 0으로 초기화하라. 그리고 내가 그 객체의 dot increment를 하게 되면 요 메소드를 부르게 되면 그때마다 하나씩 증가시켜라. 그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 요걸 한번 작성해 보죠. 여기 클래스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클래스 아까 전에 여기 쫙 보고요. 똑같이 해야 되니까 카운터라고 하고 그다음에 def 초기 값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init 생성자를 정의하고요. 그리고 self 하고 콜론을 찍고요. 그다음에 self.count는 초기 값을 0으로 한다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increment self 하고요. 그다음에 콜론하고 self.count는 일을 하라는 거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클래스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객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객체를 만들 때는 그걸 생성을 해야 됩니다. 생성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count1이라고 하고 여기 이제 변수가 되는 거죠. 요 객체 count라는 클래스의 객체 이름입니다. 자, 그다음에 카운터를 불러주면 됩니다. 카운터 그다음에 이렇게 불러주면 돼요. 그러면 count1이라는 애가 불러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print 그 다음에 이걸 사용하고 싶다 할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count1 dot 그리고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걸 불러주면 되는 거예요. increment 이런 식으로 불러주면 count 내부에 이 count1 해서 count 생성자를 했을 때는 그 내부에 있는 변수 count가 0으로 세팅이 되고요. 제가 이걸 불러줄 때마다 일씩 증가가 되는 거죠. 일씩 증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로는 이제 값을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하나를 더 선언을 하죠. print counter 이렇게 하고요. self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랄까요? 프린트 카운터 그냥 프린트를 하죠. 프린트를 해도 될 거예요. 셀프 카운트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count 1 그리고 열고 프린트 카운터 한 다음에 이걸 이런 식으로 불러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요거를 프린트를 해주고요. 알기 쉽게 하려면 여기를 일단 카피한 다음에 여기다 빼놓고 여기 있는 걸 지워주죠. 그러면 처음에 카운트 값이 프린트 되겠죠. 그리고 하나 증가시킨 다음에 두 번째 값을 프린트하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처음에 보면 여기 카운트가 생성되면서 내부 카운트 1에 대한 카운트 값은 속성 값은 0으로 세팅이 되겠죠. 생성자에서. 그리고 나서 프린트 카운터를 하면서 그 카운트 값을 프린트 하잖아요. 뭘로 프린트 했죠? 0으로 프린트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count dot increment를 하고 나니까 내부적으로 카운트가 하나 증가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프린트를 했더니 1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매번 증가하면 하나씩 더 증가를 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할 때마다 하나씩 증가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0, 1, 2, 3, 4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정의하는 것이고요. 클래스는 말 그대로 이 클래스 앞으로 생성될 객체가 갖고 있을 내부 속성 값과 그리고 내부 메소드의 종류들을 선언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선언했다고 해서 객체가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객체가 만들어질 때는 어디서 만들어진 거죠? 여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카운터 이렇게 닫게 되면 카운터하고 이렇게 함수 메소드 값을 짓게 되면 이 카운터에 해당하는 생성자 함수가 불려지게 됩니다. 생성자 함수가 불러지면서 그 생성자 안에 있는 어트리뷰트 속성이 0으로 초기화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클래스를 통해서 이제 객체 생성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생성자를 부르는 방법은 그 클래스 이름을 그냥 써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함수 표시인 괄호를 쳐주게 되면 이 생성 객체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A라고 하는 변수에 주소가 들어가는데 카운터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 객체 안에는 카운트라는 속성과 그 다음에 관련된 메소드가 들어가 있는 그 주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메모리 할당이 되는 거죠. 그 주소의 시작점을 요 A가 갖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A가 갖게 돼요. 그걸 레퍼런스라고 그랬죠? 이전에 레퍼런스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객체의 멤버 접근은 객체 멤버라는 건 뭐냐면 객체, 즉 그 클래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객체 안에 들어있는 속성들 있죠. 이 속성을 다른 말로 객체 멤버 속성이라고 하고요.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객체의 그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그 메소드는 또 멤버 메소드라고 합니다. 멤버 함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멤버 속성, 또 멤버 변수, 멤버 함수 또는 멤버 메소드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멤버들은 어떻게 접근하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A 한 다음에 이제 불러줬어요. 생성을 했습니다. 생성을 하고 나면 A의 주소가 할당이 되겠죠. A의 주소가 할당이 된 다음에 거기에 있는 내가 그 멤버 메소드를 부르고 싶다. 그러면 닷을 찍고요. 그리고 거기 해당하는 메소드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그 메소드 중에 특정 값을 특정한 요 값을 count라고 하는 속성, 멤버 속성 값을 읽고 싶다고 하면 a.count 이런 식으로 해서 속성 변수명을 써주면 바로 읽을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죠. 이렇게 프린트를 카피를 하고 적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카운트 값을 이제 찍을 수 있죠. 카운트 값은 1이다. 자, 생성자는 아까 얘기했던데 초기화를 하는 것이고요. 초기화, 그러니까 인스턴스 객체의 멤버 변수들을 정의하고 또 초기화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이제 생성자 함수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생성자 메소드는 항상 언더로 시작하고요. 언더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름은 init이에요. init. 얘를 부를 때는 클래스 이름으로 바로 부를 수 있다라고 했었죠. 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클래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클래스 카운터라고 하고 초기화를 생성자를 통해서 내가 초기화를 하고 싶은데 내가 만약에 초기화를 아까 전에 그냥 카운트 값을 0으로 초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특정한 값으로 초기화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콤마를 찍고 해당 변수를 집어넣은 다음에 요걸 내가 함수 생성자를 부를 때 요 값을 받겠다 하고 정의를 해줄 수 있습니다. 정의를 해주면 그 값을 가지고 카운트를 초기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제가 이렇게 이퀄 제로를 갖다 놓으면 이퀄 제로를 갖다 놓게 되면 만약에 이 값을 주면 그 해당 값을 여기다 집어넣고요. 만약 그 값을 주지 않으면 그냥 0으로 초기화하도록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거를 쭉 카피를 한 다음에요. 보면 아마 쉽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여기에 이 값을 집어넣죠. 인크리멘트를 집어넣고 자,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아까 전에 그냥 A 카운터 한 다음에 괄호만 쳤을 때는 아무 그 파라미터를 인수를 전달하지 않은 거죠. 그죠? 근데 지금처럼 100이라고 치게 되면 요 init value에 그 100이 들어가게 되고 초기화를 100으로 카운트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프린트를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a.count 라는 변수와 그 다음에 bcount를 한번 같이 해보죠. count. 그러면 요 앞에 a는 100으로 초기화를 했잖아요. init value를 100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count가 a.count가 100이 될 거고요. b는 어떻게 되나요? b는 아무것도 안 줬잖아요. 그죠? 카운트 한 다음에 생성자에 아무 인수도 집어넣지 않았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init value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초기화 값 제로가 돼서 그 값이 0으로 세팅이 되고 그래서 bcount는 0이 되겠죠.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실행을 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체크했던 대로 acount는 100으로 초기화가 된 것을 알 수 있고요. bcount는 0으로 초기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처음에 생성자를 만들 때 내가 원하는 초기값을 따로 인수로 받아서 초기값을 정해줄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이렇게 초기값 디폴트 값을 정해주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아무 인수도 집어넣지 않게 되면 그 디폴트 값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죠. 하나의 클래스로 객체를 많이 만들 수 있죠. 그죠? 여기 있는 것처럼 A 카운터도 만들었고요. B라는 카운터도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클래스라는 게 설계도라는 걸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그죠? 기본적인 설계도고요. 거기에 맞춰서 객체를 내가 원하는 만큼 변수에다 할당해서 A라는 카운트와 B라는 카운트 등등 제가 원하는 것만큼 계속 만들어낼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각각의 카운터 값을 인크리멘트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서 B 인크리멘트 하면 인크리멘트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B만 인크리멘트가 되겠죠. 그죠? 실행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A는 그대로 100이고요. 초기값이. B는 원래 0으로 초기값이 됐었는데 B 인크리멘트를 했기 때문에 1로 증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라는 게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요. 클래스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장명하는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어떻게 생성하는가 안에 그 생성자라는 게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초기화도 할 수 있고 생성자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의 속성과 메소드는 어떻게 접근하는가 다 점을 찍고 거기에 속성 값이나 아니면 메소드 값을 적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메소드란 무엇이냐? 함수였죠. 그 셀프의 목적은 그 객체의 주소를 표시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셀프, 아까 전에 여기 보면 셀프 .count였잖아요. 이 셀프가 의미하는 것은 내가 지금 만든 A라고 하는 또는 B라는 객체의 주소 있죠. 그 주소가 바로 그 셀프입니다. 그래서 그 주소에 가서 count라는 속성 값을 찾아가지고 init value로 초기화하라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셀프는 내가 앞으로 만들 객체의 주소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언더 int 이것은 메소드는 이제 객체를 만드는 생성해주는 그런 이제 메소드가 된다. 그래서 실제로 저걸 실행하게 되면 구체적인 메모리의 주소가 할당되게 되는 거죠. 할당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TV 클래스를 작성해 보자. 한 예제가 나와 있고요. 변수 속성 값은 채널 볼륨 on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로는 이제 show 그 다음에 set 채널 get 채널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클래스 텔레비전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지금 셀프는 이제 앞으로 만들 객체의 주소값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채널과 볼륨과 온의 초기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값들을 내부 속성값에다가 할당시킨 거죠. 대응시킨 거죠. 채널 값은 셀프.채널에, 볼륨 값은 셀프.볼륨에 이렇게 넣어주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메소드 show는 물론 셀프를 집어넣어야 되고요. 프린트, 자기 갖고 있는 값들을 한마디로 다 프린트 해주는 거죠. 내부 속성 값을 채널, 그 다음에 볼륨, 온을 이제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set 채널은 채널을 값을 정의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get 채널은 그 내부 채널 값을 리턴해 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클래스가 정의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 객체를 만들 수 있겠죠. 객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T라고 하는 T라고 할 수 있고요. 영인의 텔레비전도 될 수 있고요. 뭐든지 다 가능하겠죠. 텔레비전하고 채널은 9, 그 다음에 볼륨은 10으로 정했다고 치고요. 그리고 텔레비는 ON으로 해놨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면 t.show라는 요 메소드를 부르게 되면 요 90, ON이 프린트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 보니까 ON이 not defined예요. ON이 not defined. 그러네요. ON이 아니고 ON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 정의가 되는데 이 정의값은 on, off를 저기 그 불린 값으로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true라고 하죠. true. 여기 true라고 되어 있나요? 맞네요. true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실행되게 되면 9, 10, true가 각각 요 변수의 또 속성값에 할당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채널을 바꾸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t set 채널 하고 채널 값을 주면 되겠죠. 11 이런 식으로 주게 되고 그 다음에 t show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채널만 바뀌었겠죠. 그죠? 9가 11로 변경돼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볼륨가가 on 상태는 그대로 원래 값을 유지하게 된다. 그죠? 네.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원 클래스를 정의해봐라. 이제 예제죠. 랩이에요, 랩. 클래스 이름은 서클이라고 하고 원을 초기화하는 생성자를 만들어야 한다. 원은 반지름을 속성으로 가지고 메소드의 원 넓이와 둘레를 반환하는 get area하고 get perimeter를 정의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지름을 속성으로 가지도록 하라.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어렵지 않을 테니까 여기 보면 이제 여기 import mass는 이제 mass라는 모듈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 서클이라는 클래스를 정의하고요. 내부적으로 이제 그 속성값인 초기화 값을 반지름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주면 0으로 초기화하고요. 만약에 또 특정한 반지름 값을 주게 되면 그 값을 집어넣어 주는 거죠. dot radius에다가. 그리고 get은 파이 r의 제곱이겠죠. 그죠? 파이 r의 제곱. 그래서 mass.py는 여기 그 mass라고 하는 모듈에서 제공해주는 상수값이고요. 요거는 3.14 이런 거겠죠. 그리고 self.radius 값을 제곱해주면 그걸 리턴해주면 이제 area 값이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프리미러는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파이에 r 해주는 거죠. 지름 곱하기 파이를 해주면 되겠죠. 지름 곱하기 파이. 그래서 그 값들을 프린트하는 객체를 선언해주고 그리고 관련된 값을 프린트해주는 프로그램을 작성한 겁니다. 한번 볼까요, 그냥?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3.14192 314점 이렇게 나오고 원의 면적은 62점 얼마 이렇게 나오고 이게 지금 잘못됐네요. 원의 면적이 아니고 이게 둘레죠. 원의 둘레.
둘레. 이렇게 하면 쉽죠? 면적하고 둘레가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똑같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클래스 정의, TV 클래스를 정의하라고 했고요. 그 안에 이제 메소드를 여러 개 정의하라는 거예요. 속성은 메이커, 모델, 색상, 연식, 가격 이렇게 값들을 집어넣을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동작은 주행하기, 방향 바꾸기, 주차하기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값들을 동작으로 정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제 방법을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초기값을 받는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속도 여기 뭐 속성을 뭐뭐 주라고 그랬냐면 메이커나 모델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죠? 모델, 색상, 연식, 가격 뭐 이런 것들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 보니까 뭐 색상 있고요. 스피드가 난데없이 나왔네요. 스피드는 여기 이 속성에는 없네요. 여기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속도라는 것을 만들어 줬는데 실제로 이 속성에는 없네요. 메이커, 모델, 색상, 연식, 가격만 있고 속성에는 없네요. 지금 현재 여기는 없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이 솔루션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만 보죠. 일단 이 내용에서는 3개의 속성 값을 정해 놨어요. 스피드 값, 그 다음에 컬러 값, 색상, 그리고 모델 값. 이것을 내부 속성 값에다가 저장할 수 있도록 생성자를 정의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뭘 만들었죠? 드라이브라고 하는 그 메소드를 만들어서 이걸 실행시키게 되면 스피드가 60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뭐 0이라고 했으면 그 0이 60도로 바뀐 거죠. 60 값으로 바꾸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요것이 이제 그 객체를 선언한 거죠. 마이카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프린트를 하고, 그리고 car.drive를 했으니까 스피드 값이 60으로 바뀌었겠죠. 그래서 그 바뀐 것을 확인해 보라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나요? 한번 간단하게 실행해 보겠습니다. 하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속도값 블루 E 클래스 나오고요. 그 다음에 car.drive를 실행했기 때문에 속도가 0에서 60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가 그 이제 10주차 첫 번째 수업이 되는데 원래 대면 수업이에요. 대면 수업인데 5월 5일이 법정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법정 공휴일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수업을 대체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뭐 관련해서 또는 수업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캠퍼스나 이메일을 통해서 문의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